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목소리가 좀 그래도 나아져서, 그리고 또 오래 쉬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더 미룰까 하다가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를 축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우정사령관님, 감사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컨텐츠라니요. 원래 시작한 게 차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차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워낙 테슬라가 전방위로 사업을 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모든 곳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 거기에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다 제가 따라 하다 보니 이야기 범위가 넓어졌죠. 그렇지만 시작은 차가 좋아서입니다. 터닝 서클의 회전 반경 3Y 넓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넓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영상도 있었죠. 폭스바겐 ID4가 훨씬 더 터닝 서클이 작아서 테슬라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터닝 서클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는데 S도 좀 몰아보면은 이게 넓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긴 합니다. S도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터닝 서클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내연기관 기준으로 하면은 엔진의 위치라든지 여기 안전바 앞에 크럼블 존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바퀴 두께라든지 여기 구조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그 패키징으로 인해서 이 결정이 되고 특히 휠 베이스 모델 S의 휠 베이스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그 터닝 서클은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휠 베이스가 길어진 차들은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후륜 조항 같은 것도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모델 S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불편하냐? 미국에 계신다면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위주의 차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는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성, 타이어도 폭이 엄청 넓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미국 상황을 더 고려하다 보니까 터닝 서클을 좀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들이 더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땅 넓고 길 넓고 주차 공간 널널한 미국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유럽이라든지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부산이라든지 서울의 좁은 곳은 요크 스티어링 휠로 회전 반경이 넓으면은 좀 이거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나마 최근에 요 아파트 요 주차하는 공간이 타이트해져 가지고 저도 확실히 터닝 서클이 넓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늘상 가던 곳은 자동 주차를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합니다. 제가 턴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불편함이 이게 자율주행 이 FSD 베타가 서포트를 해주는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터닝 서클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늘 가던 곳은 이쯤 가면은 얘가 인식해서 는다라는 그러니까 늘 같은 자리 일정한 곳에 제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확실히 넓습니다. 리스트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히 넓은 편은 맞습니다. 코너링도 다음에 FSD 베타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도 이걸 언제 주나 오매불망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부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받아서 FSD 베타 V11을 리뷰하고 있죠. 근데 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르 테슬라 앱 같은 데 보면 FSD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는데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말에 와이드 릴리즈를 한다 그러니까 받게 되면 그때 코너링도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전기차의 그 장점입니다.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죠. 무거운 배터리가 밑에다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일단 코너링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는 더 무거운 배터리가 더 넓은 면적으로 더 밑에 있으니까
더 좋긴 한데 이제 서킷이라든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극한 상황으로 몰아대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브레이킹 킷이라든지 세라믹 브레이크 킷이라든지 서킷 패키지를 테슬라도 따로 팔죠. 이제 릴리즈가 곧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극한으로 몰아도 이 한계를 맛보기는 쉽지 않겠으나 서킷 가려면 테슬라가 따로 서킷 킷을 파니까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근데 이건 전기차 자체 특성이 웬만큼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넘어오시면 웬만한 전기차면은 코너링이 좋고, 특히 테슬라는 스포츠성이 더 좋고, 모델 S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한계점이 일반 도로에서 공도에서 엄청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V11 할 때 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닝 서클은 패키지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거 다 조정하는 구조라든지 다 있는데 아마 양산이라든지 가격이 문제겠죠. 이건 종합 선물 세트다. 근데 테슬라는 확실히 넓은 편인데 미국 환경을 너무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올랐죠. 뱅크가 망했어도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이 넘어가서 파산한 것에 사람들이 많이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뭐 주의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오늘 주시장은 역시나 예측한 대로 한국에서 이런 나오는 의견들이 좀 아쉬운 거는, 특히 오늘은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특히 직접적으로 반박을 해서 좀 아쉬운데요. BYD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질 거라는 한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목소리가 안 좋아서, 뭐 지금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BYD와의 관계가 안 좋길, 테슬라가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길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나 한국 언론들이 좀 많이 바라는 편이죠. 이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한국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들이 여기서도 꽤 있습니다. 좀 너무 요즘 국뽕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국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인의 바깥에서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한국 사회가 좀 민감하지 않을까. 이걸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좀 오히려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더 위급한 거를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언론 보도라고, BYD와의 관계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인산철이 이런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트랜지션의 주축을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관계가 뭐 아주 좋기도 그렇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국제 관계 때문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겠지만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과거에 한국에서의 유튜버 분들도 파나소닉과는 뭐 손절 관계다,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정말 어이없는 얘기죠. 더할 나위 없이 돈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그런 의견에 엄청 비판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BY 역시도 이럴 것 같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건 좀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런 모습이 많이 안타깝고, 여담으로 야구를,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 WBC 한국 야구팀의 성적은 좀 초라하죠. WBC에 준비하는 모습이 흡사 지금 모든 이런 한국의 경제 상황과도 돌아가는 상황과도 좀 많이 이런 반영이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유일한 해결책은 용병을, 그러니까 시장을 좀 개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용병의 몸값과 한국 선수들의 몸값을 보면 거품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점점 폐쇄적인 사회, 갈라파고스화 되는 면들, 스포츠에서도 좀
그런 면이 좀 나타나서, 그리고 외부에 대한 시선과 조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좀 안타까움에 생각이 나서 저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V11을 받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의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게,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함에 있어서 확실한 철학이 있다라는 게, 지금 슈퍼차저를 오픈을 하죠. 예. 그건 맞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따로 주는 펀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페이먼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반드시 기존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같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따로 그걸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테슬라가 이건 못하겠다. 안 받고 만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철학은 분명한 겁니다. 여기다가 페이먼트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안 그래도 이 휘발유랑 싸워야 되는데 그런 1분인 초가 아깝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 바로 꽂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앱으로 컨트롤해서 최소한 그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철학이 여기서도 확연히 보인다라는 거죠. 아주 적지는 않은데 6 밀리언 달러 펀딩, 물론 페더럴 가버먼트 펀딩에 비하면 약하지만 보조금을 정말 싹싹 긁어가는 테슬라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철학과 너무 동떨어지면 이 정도 돈은 그냥 버린다라는 점,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아마 캘리포니아 가버먼트도 그걸 다 예상하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타겟팅해서 주려는 펀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 알고 제가 이 동네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왜 저럴까 보면은 그 뒤에 다 그러는 이유들이 웬만해서는 다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뒤에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더라. 마지막 삼성과 애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테슬라의 V4 슈퍼차저가 이건 1메가와트입니다. 이제 CCS 350kW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충전소들이 깔려지기 시작하는데요. 확실히 세미나 사이버 트럭이 지금 대량 생산되려는 조짐이 이미 엄청난 하이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차를 대량으로 뽑아내기 전에 인프라부터 까는, 근데 이건 네덜란드긴 하는데 어쨌든 테스트든 뭐든 인프라도 같이 간다라는 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어서 너무 압도적이죠. 350kW로 테슬라 V3를 압도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도, 그래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뭐 테슬라를 금방 따라잡을 거니, 지금 보면 결과를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참 많은 것들이 그때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좋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테슬라 거의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의 철학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뭔가 차를 많이 팔기 전에 인프라도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잘 보여줘서 바람직하다. 이러니 얘 말고는 아직 참 믿고 탈만한 상대적으로 전기차 회사가 없다라는 점과, 테슬라를 보면 많이 애플과 비견이 되죠. 애플의 마이크로 LED도 살짝은 얘기를 했었는데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흥미진진해서, 그리고 저 역시도 삼성의 갤럭시 S23 울트라를 와이프 폰으로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아니까 팹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애플과 삼성은 이 타이틀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Unhappiness Marriage라는 게 참 이 관계가 이쁘게 갈 수가 없는 경쟁사이자 또 파트를 공급하는 입장인데, 여러 이제 소송과 former 애플 이플로이드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애플은 확실히 마이크로 LED를 만들려는 타겟이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게 명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삼성의 막강한 올레드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애플의 목표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한 게, 애플이 계속 그 삼성의 올레드 기술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하거나 이러면은 극도의 보안과 철통 같은 유출을 막으려는
필사의 노력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품질 이슈라든지 그 부품 공급받는 입장에서 애플이 요구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삼성은 최대한 그거를 억제하고 확실히 슈퍼 의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걸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삼성의 참 강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도 좀 불안불안한 게 흘러나오는 소스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확실히 애플이 칼을 좀 갈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갈았기 때문에 근데 이 올레드도 약간 배터리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화학적인 면이 있어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들도 좀 많이 겹쳐 보여서 지금 당장은 삼성을 떨쳐버리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손 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참 이 파운드리 수율도 참 잡는 게 역시 이것도 제가 예상한 대로 물론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로 빠졌지만 마켓시어는 이제 TSMC는 거의 한 60%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올라가고 삼성도 소폭 증가했으나 글로벌 파운더리의 약진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 회사들은 제대로 맞았고요. 앞으로의 중국의 좀 행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답이 없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본인들이 따로 다음 세대 리소그래피를 준비하는 엑스레이라든지 더 오래 걸리지만 거기까지 다 할 건지 근데 내부적으로 부작용이 보조금을 워낙 많이 살펴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도 그런 것들을 다 반면교사 삼아서 미국은 그렇게 보조금을 널널하게 주진 않죠. 여러 독소 조항이 있듯이 그걸 다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앞으로 여기도 어떻게 하면 참 까딱하면은 진짜 위험한 데라서 자 마지막은 갤럭시 S23 울트라의 좀 웃긴 논쟁인데요. 옛날에 하웨이가 이제 달을 이렇게 땡겨 찍으면 달인 줄 인식해가지고 그냥 달 사진으로 바꿔버렸죠. 완전 페이크. 삼성은 그거보다 조금 난데 이것도 페이크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 MKHD 유명 인플루언서죠. 심지어 이제 모니터에다가 달 비스무리한 사진 놓고 이걸 땡겨보니까 실제 요런 거를 이제 역으로 AI 트레이닝을 통한 장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재미난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페이크냐 아니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페이크로 이제 흘러가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선명한 사진을 원하는 거고 사실 달을 당겨 찍으면 지구 어디서 보든지 간에 보름달은 이 모습입니다. 항상 같은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AI가 다 그리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다음 애플 버전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지금까지 S23 울트라를 쓴 피드백도 좀 넣어드리면요 전 실제로 사이드로 조금씩 써보니까요 여전히 애플 대비해서 매끄러움과 비디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딸리지만 S22 같이 망작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최강폰은 맞을 것 같고요. 아이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지. 기능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라면은 충분히 명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쓰시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저 역시도 굉장히 강추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폰과의 격차는 느껴졌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폰은 아이폰 생태계, 애플 생태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시다면은 현존 최강폰은 맞으나 마지막은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오더를 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 역시 요즘 갤럭시 S23나 23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모션으로 가격이 23 울트라도 이거 조만간 할 조짐이 이 중고가 가격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삼성폰은 6개월만 기다리면은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참 국룰이지 않나. 이번에 참 전 프리오더를 해서 받았는데
약간 프리오더하는 의미가 역시나 조금 그런 건 아쉽지만 폰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